자, 윌비스 소방행정법 총론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와 그다음에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입문 강의 때 기본적인 틀은 많이 봤었습니다. 이제 실제 행정법 기본서에서 실제 기출 문제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떻게 실력을 쌓아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합격에 도달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맞춰내는 그 실질적인 부분까지 같이 건드리는 그 기본 강의, 올인원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맨 첫 번째 보시면은 행정법 총론이라는 이제 제목이 있고, 한 장을 펼치시면은 크게 6편의 편제로 되어 있는데 제 1편이 뭐 어디 행정법 책이나 다 똑같은 거죠. 행정법 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법의 맨 처음 시작인 서론 파트인데 앞서 입문 강의,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법 모든 법 과목은 맨 앞에 있는 부분이 오프닝이니까 제일 간단하고 쉬운 부분이 아니고 가장 어렵고 추상적이고 공통되는 원리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이 서론인데 이 서론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아우르는 내용들이에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첫 번째, 우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 우리 행정작용편이 있었고요. 행정작용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전부 다 공익을 추구하고 실현시키는 국가의 활동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자, 이러한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작용편이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들의 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적인 이익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겠다, 소득세 부과 처분. 그러면 원치 않아도 내 돈을 국가에게 줘야 되니까 개인 재산권에 피해가 생기고, 또 우리 감염병의 창궐을 막겠다. 그러면 방역 지침, 준수 지침이 내려오고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을 못해서 돈을 못 벌게 됩니다. 또 일반 국민들도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제약을 받게 되죠. 사생활의 제약, 이런 식으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피해되는 개인의 사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구제편이 있었고, 행정구제는 전부 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들이에요. 행정작용 안에 우리 처분으로 불리우는 행정행위, 그리고 행정부도 국회처럼 국민의 권리 의무를 한 방에 제어할 수 있는 룰북, 법전을 만듭니다. 법정을 만드는 행정입법이 있고, 기타 공법상 계약 또는 권유하는 행정지도, 공무원이 약속하는 확약, 미래를 예측해서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하는 행정계획, 이런 형태들의 행정작용이 있었어요. 비교해서 행정구제는 처분 자체를 직접 없애는 방식으로 구제하겠다, 항고소송도 있고, 처분으로 발생된 법률관계처럼 처분 그 자체를 쌓는 게 아니고 처분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된 공법상의 법률관계, 공법상의 권리 의무가 있다 없다 확인하는 작업들, 이런 식으로 당사자 소송으로 대표되는 행정쟁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자체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공법상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업무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돈으로 물어달라, 이른바 손해배상 또는 국가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을 건설하겠다. 그러면 공공사업을 펼치려면은 사업 부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 공공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 이른바 수용에 의해서 땅을 가져오고, 땅을 뺏긴 국민들은 수용 보상금은 달라라고 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적법한 행정을 원인으로 하는 돈으로 받는 구제, 손실보상 제도가 있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후반부에 있는 행정구제편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자를 아우르는 공통 단어는 결국 이른바 법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 당연한 대전제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법전에 쓰여져 있는 게 국가와 국민으로 대표되는 요 게임의 룰북에 해당되는 게 이른바 법전이에요. 그래서 국민들도 법을 지켜야겠지만 행정부도 법을 지켜야 되니까 행정이 어떤 경우에 법에 적합하고 어떤 경우에 법 위반인지 고기를 탐색해서 이게 만약 위법인 행정작용이면 어떠한 식으로 국민이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게 행정법 총론이다 라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실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양자의 모두에 공통되는 원리, 그리고 공통되는 기본 개념들, 특히 앞으로 행정작용편과 행정구제를 해나갈 때 쓰는 용어들, 이런 기본기들을 맨 처음에 익히고 가자라고 하는 게 행정법 서론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행정법 서론은 앞으로 펼쳐지는 행정작용과 행정구제편의 공통개념 보는 단원들이고, 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총 5장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쓰는 게 핵심 단어이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리는 부분은 이른바 이제 출제 경향 내지 출제 비중이니까 그 이제 수험 적합성에 맞는 중요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행정법이니까 행정에 관한 법일 테고 행정이 뭐냐 이걸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행정법의 대상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 오늘 입문 이어서 기본 강의 첫 시간의 내용입니다. 행정법에서 공부, 연구하는 대상인 행정이 뭐냐. 이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의 의미를 보고 이 행정이 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국가 작용 중에 하나의 행정도 컨트롤이 돼야 된다. 이른바 법치행정 원리가 서론을 관통하는 가장 중심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치행정 원리가 뭔지를 보고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컨트롤 돼야 되는데 유일하게 법치행정 예외로 논의되는 게 이른바 통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이로 표현이 되면은 여기는 법치행정의 유일한 예외로 봐요. 따라서 통치행위는 행정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통치행위는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들이니까 법이라는 기준으로 무조건 위법, 적법을 일도 양단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한 고도의 정치적인 사안들, 그런 걸 통치행위라고 부르고 법치행정의 유일한 예외예요. 통치행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법치행정 원리입니다. 그러면 모든 국가 작용과 모든 행정을 법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말하는 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법이라고 볼 거냐. 그 부분이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근원지할 때 원자예요. 그래서 국가 대 개인의 행정상 법률 관계인 행정법에서 위법적법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도대체 어디까지를 따라야 되고 어디를 넘어가게 되면 위법이라고 부르는가.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이른바 법원입니다. 그러면 자, 법원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제 국가 대 개인의 법률 관계, 행정상의 법률 관계를 보게 되는데, 자, 행정상 법률 관계가 큰 의미의 말이에요. 국가 대 개인의 관계를 통칭해서 행정상 법률 관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 개인 대 개인의 사사로운 사법 관계도 있고 한편 민간인과의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국가 대 개인의 오리지널 공법 관계, 사법과 공법의 구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자, 법률 관계의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법률 관계를 구성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우리 국가 대 개인의 요 게임, 양자의 대결을 행정법이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캐릭터로 삼아야 되는 거. 이게 법률 관계의 당사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둘 간에 펼쳐지는 공방에서 아이템에 해당되는 부분이 행정법 관계의 내용에서 공법 관계의 권리, 공권, 공법 관계의 의무, 공의무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은 앞부분이 기본적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는 이 행정법 관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해서 오늘날에는 국가가 항상 먼저 시동을 걸어서 국민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민이 먼저 국가를 상대로도 공법상의 효과를 주장하는 공법상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부르면서 특히 유망한 것은 이제 신고라든가 신청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서론에서 공부하고 하는 주요 내용들이고, 자, 빨간색으로 이제 출제본에 말씀드리면은 주로 이제 법치행정 원리 추상적인 내용이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게 되면 이제 한 문제 정도인데 특화시킨 표현이 이 행정법의 법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무난하게 나올 수도 있고, 자, 법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법전 아닌 법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불문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우리 첫날 입문 강의 사례에서 봤듯이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해서 위법이다. 너무 심하다라는 주장을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비례 원칙 위반이다. 너무 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반 원칙 공부하는 게 이쪽에 나오니까 행정법의 법원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신고라는 부분이 한 문제. 보통 많이 나오면은 한 세 문제인데 보통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다라고 이제 출제 비중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출제 비중이나 출제 경향과는 별개로 앞으로 펼쳐지는 내용의 공통 원리, 특히 이제 게임으로 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세계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가장 기본기 되는 내용들이니까 여기는 출제 경향하고 무관하게 일단 단단하게 익혀두시는 게 내공,
베이스가 탄탄한 거니까 작용편과 구제편을 공부할 때 고생을 덜 하시게 되는 비결이 이쪽을 튼실하게 둔다. 가장 기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 서론 제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 나오고 있는데 이 행정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이 뭐냐, 여기를 공부하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은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행정법의 대상. 앞으로 행정법 총론에서 펼쳐지는 행정이란 뭐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 행정법 총론의 오늘날의 경향은 행정구제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랬어요. 사실상 이 내용은 행정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 그러면 사법심사하는 게 행정구제의 대명사였으니까 이 말은 사법심사를 통해서 위법적 법을 가릴 수 있는 행정, 그걸 공부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모든 걸 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법에 위반되는 것들은 전부 다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 되고 법에 적합한 행정만 남겨둬야겠다. 이걸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사법심사가 가능한 행정, 행정구제가 가능한 행정, 그게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사법심사 가능성을 높일까요? 줄일까요? 전부 다 행정구제편에 포커스가 있다. 이 말은 사법심사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도 옛날에 비해서 넓게 파악하고 있다. 이 기본 추세를 가지고 이제 책을 보시면은 내용이 쉽습니다. 그러면 이 사법심사라는 말을 풀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밑에 권력분립과 이제 법치행정 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분립과 행정이 왜 나오는가? 일단 국가의 권력이라는 거, 우리 입문 강의 때 항상 꼭 이거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입문 강의, 그게 원래 기본 강의 오프닝인데 따로 특화시켜서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다룬 부분들이니까 꼭 그 입문 강의 오리엔테이션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국가라는 집단이 있고 국민은 국가의 법이나 제도에 따르기로 한다. 원치 않아도 따른다라는 게 이른바 권력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국가 권력은 오늘날 왕이라고 하는 타고난 신분에 이제 맡기는 게 아니고 국가의 권력을 일단 쪼갭니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으면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남발될 수 있고 전체 공동체보다는 왕 한 사람의 사익을 추구하는 역사적인 폐해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이제 쪼갠다예요. 이때 국가 권력을 쪼개는 기준이 법을 기준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법을 기준으로 국가를 수립한 다음에 법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쪼개고 법 만드는 곳을 입법권, 법을 가지고 위법적 법 심사하는 곳을 심사사자를 따서 사법부, 그 남는 걸 이제 행정부라고 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본래 특징이에요. 추상적인 법조문을 현실화시키는 걸 집행이라고 부르고 그 행정부로 보는데, 그럼 입법, 행정, 사법 세 개 중에서 입법과 사법은 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이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치라는 말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법치행정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세 개로 쪼갠다. 법치주의 원리와 권력분립 원리는 양자가 같이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국가를 만드는 틀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을 구체화시킨 게 이른바 행정법인데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자, 원래 개념이 다양하고 자, 선언적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먼저 선자의 경험 헌자예요. 이때 경험은 개개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류, 인간의 경험 이전에 먼저 존재하고 있던 절대적인 게 절대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개념은 모두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즉 오늘날의 국가가 행하는 국가자격 하나로서 입법, 사법과 함께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역사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의 개념은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법률에서 상대적이다라고 표현이 되면 뭐로 이해하시는가 하면은
비교해서 도드라지는 특징. 그래서 비교 기준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개념으로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비교가 불가하면은 이제 절대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니까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건 기준이 뭔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모든 사회과학은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의 개념. 자, 과거 절대군주, 왕을 얘기하죠. 여기 국가 통치권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계급, 부르주아 계급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국가의 권력이, 국가라는 게 왕, 너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을 위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국가 권력을 국민들에게 국가 권력이 남발되지 않도록 입법행정 사법으로 나눈 다음에 각 국가기관에 담당시키고, 자, 그럼 권력을 쪼갰습니다. 이 말은 견제와 균형이 권력분리 원리의 포인트죠. 즉 입법행정사법은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가 팽팽한 대등 관계에서 서로가 이제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견제하면서 균형하니까 서로 다른 권력을 견제하기 바쁘니까 국민들을 괴롭힐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만들어낸 국가가 도리어 국민들을 괴롭히기만 하면 괴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자,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권력분리 원리, 현대국가의 원리, 법치행정 원리 다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 법치행정 원리는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 헌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쪼갠 다음에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 이게 기본권이죠. 단 중요한 점은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 노란색은 전부 권력분리 원리와 법치행정 원리의 좋은 점인데, 자, 법치행정 원리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신속성,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은 가장 똑똑하고 공명정대한 사람이 국가 권력을 통치해주고 다 하게 되면은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되고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고 물리고 다시 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빨리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권력분리 원리의 최대 단점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신속성을 까먹는 게 법치행정 원리의 안 좋은 점입니다. 특히 각각 쪼개가지고 서로 견제하기만 하면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효율성과도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가장 헌법의 기본 틀인 법치행정 원리 자체가 성질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행정은 기본적으로 계약, 딜, 합의, 쇼 붙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거 시간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분리 원리와 법치행정 원리에서 까먹은 시간을 보충하려고 행정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게 본질입니다. 즉 최초 국가 권력 자체를 입법행정 사법으로 나누면서 시간이 걸렸으니까 현실화시킨 행정은 자, 군대 좀 와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설득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현실화시켜서 병역 부과 처분, 언제까지 입소해라 라고 강제성을 띠게 되는 게 여기서 까먹은 신속성을 보충하고자 하는 원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보시면 자, 국방부 장관이니까 행정직 공무원이에요. 자기 소속하에 어떤 직원을 징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때 처분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행정부서인 장관은 처분이라는 행정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분은 국민에게 강제적인 것이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법률 이름이 군무원에 대한 징계니까 군무원 인사법이다라고 했을 때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위헌 결정으로 법조문의 효력을 없애버리고 적용을 거부하는 건 누구의 권한인가? 이거는 행정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에요. 따라서 자기 권한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서로 간의 권한을 존중한다. 이런 게 이른바 권력분립의 원칙 되겠습니다. 결론은 장관은 처분하면서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을 자기 멋대로 이거 위헌이다. 난 이 위헌 법률 안 써.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요. 즉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든 간에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이른바 권력분리 원리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복습하겠습니다.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은 뭐다? 행정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법심사가 되는 행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시의 개념은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으로 정의가 된다. 그럼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일단 여기서 나뉩니다. 자, 우리 행정작용과 행정구제. 행정작용은 공익을 위한 거, 행정구제는 사익을 위한 거. 요거 두 개가 행정법 총론의 이제 공부 범위예요. 그럼 앞에 있는 조직은 뭡니까? 자,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쉽게 이해하시려면 권한 분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권력 분립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단어입니다. 국민에게 이러한 강제성이 있는 힘을 발동할 수 있는 게 국가 권력인데 이 국가 권력을 어떤 부서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가, 이 권한 분배에 관한 게 이른바 조직법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총론이 아니고 행정법 강론에서 다룹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 도로교통에 관한 건 누가 하죠? 도로교통법 위반한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요거는 우리 경찰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죠. 우리 소방의 유관 공무원들. 근데 화재 예방 구조 구급 누가 합니까? 이건 소방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재를 예방하고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구조구급하는 건 이른바 소방공무원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힘들 중에서 어떠한 부서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권한을 쪼개는 게 이른바 권한분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정조직법적 근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자, 이제 화재 예방 구조구급인데 요 유형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데 왜 설치 안 했냐? 설치해라 라고 설치 명령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난 통로가 있는데 거기 뭔가 물건을 잔뜩 쌓아뒀어요. 그럼 치워라고 이제 제거 명령, 시정 명령 나올 수도 있고, 자, 소방법에 어떤 위반 행위가 있으면은 우리 인문 강의 때 봤던 대로 행정형벌인 벌금, 범칙금 나올 수도 있고 과태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화재 예방 구조구급에 관한 건 소방공무원이 하기로 한다는 건 당연한 전제로 깔고 가고, 이러한 권한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정작용편 이렇게 부르고, 얘네들도 법이라는 거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이념을 우리가 행정법 서론에서 법치행정원리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러한 각각의 구체적인 작용들이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제할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게 행정법 총론이에요. 그래서 행정법 총론 그러면은 행정의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그러면 이제 공법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반대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구별한다. 공의 반대말이 사겠죠. 그래서 이른바 사법이 아니고 우리 행정법은 공법이니까 행정 구제를 뭘로 한다?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한다 이렇게 돼요. 공법관계의 분쟁은 행정소송에서. 그러면 사법관계의 분쟁은 어디에서? 이건 민사소송에서. 이런 식으로 싸움의 방식이 달라지는 게 공법, 사법 구별하는 내용의 특징이고, 요 구별은 이제 우리가 행정법 서론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행정법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총각론을 떼고 부를 때 행정법. 우리 시험 과목명 중에 행정법 이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시험 범위가 넓어요. 과목 글자는 작지만 총론, 강론 포함하는 내용이고, 행정법, 총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공부하는 게 주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의 내용은 권한의 위임 위탁이라고 해서 한번 시험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권한의 위임 위탁이라는 부분에서 잠깐 언급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행정법 총론은 행정의 작용과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의 의의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어떠한 용어를 파악하는 입장이, 파악하는 입장이란 말은 똑같죠?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실질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형식과 실질은 절대적인 개념이다, 아니면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겉과 속이죠. 겉과 속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거하고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르듯이,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양자를 구별하는 건, 자,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그럼 겉으로 보이는 행정이니까 행정 부서하고 있으면 전부 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에요. 반면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동의 내용을 보고 행정의 의미를 잡아보자. 이게 이른바 실질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결론은 실질적인 행정까지 탐구해서, 자, 형식적 행정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포인트예요. 형식적 행정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의미 행정까지 탐구해서, 그럼 둘 다 결론은 행정법의 대상으로 삼아서 법치 행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행정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행정부가 하는 모든 것, 형식적 의미 행정이에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플러스 뭐까지, 국회가 하고 있거나 법원이 하고 있으면 하는 사람이 입법부, 하는 사람이 사법부니까 그건 형식적 의미의 입법,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에요.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니니까 옛날로 치게 되면 행정법의 대상 아니고 행정구제 대상 아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하는 사람보다는 내용을 보고 실질적 의미로도 국회나 법원이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면 전부 다 행정법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러면 행정구제를 할 수 있으니까 행정구제 가능성을 높이겠다. 그게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을 실질적 의미의 행정까지도 탐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제가 오답 노트라고 앞으로 이제 부를 거예요. 오답 노트. 또는 이제 이 오답 노트가 여러 개 있으면 제가 오답 박스 뭐 이렇게도 부를 텐데, 자, 오답 노트라고 표현되는 건 전부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출처가 다 있어요. 그 중에서 X로 처리된 지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에서는 정답이었을 테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으면은 동그라미 하나 말고 나머지 3개를 X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거 이제 10년치 전부 요소에 다 배치해 놨으니까 오답 노트를 잘 활용하시는 게 우리 기본 교재의 가장 이제 가성비 좋은 공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같이 볼까요?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어디가 틀렸는가? 대부분 이제 실선으로 이제 점선이 그어져 있는데,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은 실질적 의미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뭐까지? 형식적 의미의 행정도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더불어서 행정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눈으로 스쳐 지나가는 게 그런 공부가 아니고, 자, 이거 그러면 형식적 행정에 한한다. 그럼 맞는 지문이 되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틀린 부분은 한정한다라는 표현이 틀린 부분이고, 행정법의 대상, 행정구제를 논해볼 수 있는 행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모두를 부르는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 지금 이제 법치국가 원리, 권력분리 원리, 거기에 따른 지금 행정의 의미,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이때 비교 대상의 개념이 여러 나왔어요. 자, 입법행정 사법, 이것도 비교되는 개념이고, 얼핏 지나갔지만 옛날에 있었던 개념은 절대적이고 인류 경험 이전의 선언적인 개념. 그럼 인간이 직접 경험하기 이전에 우주 만물의 법칙으로 원래 있던 거, 이게 절대적인 거고, 비교해서 비교 가능하고 비교 기준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달라질 수 있는 게 상대적 개념이고, 이건 사람의 경험치마다 다르다. 경험적 개념, 상대적 개념이 이제 비교 대상인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행정법 자체가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라고 했으니까 조직, 작용, 구제 역시도 비교되는 개념이고, 맨 마지막에 있었던 국내 공법이다. 이때 공과 사라고 해서 공법과 사법도 비교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용어를 알아가면서, 용어를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억지로 외우는 게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념 정의와 용어 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게 법률 개념이고 용어이니까 용어 정확하게 아시면은 그게 제대로 된 공부법이고 나중에 유추할 수 있는 응용력도 거기에서 나오고 어떤 개념의 공통 원리가 다른 데서도 쓰인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때 진짜 이제 실력이 들고 좀 재밌다는 느낌도 들 거예요. 그래서 법 과목은 보통 2번, 3번은 보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되고요. 왜? 한 번 읽어서 이게 동화책이나 뭐 이야기책처럼 읽히는 게 아니고 2번째 볼 때 앞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새로 정확하게 재정립하면서 점점 이제 내공이 두꺼워져 가는 게 이른바 법 과목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설명 잠깐 말씀드리면, 자, 본문이 있고 목차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목차, 편이 있고 장, 절로 나오는데 하나의 장이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날 수 있는 크기로다가 원래 출제위원들인 대학 교수님들이 본인들 기본서에 분류해 놓은 편집을 그대로 이제 학원에 있는 강사들이 가져와서 시험용으로 다시 재조립한 책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객관식 시험에 특화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자,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처음부터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읽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기본 강의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뒤를 알아야 앞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 1회도 가실 때는 항상 쭉 수업 시간에 제가 다루는 거 같이 음미하시면서 나가시면 돼요. 특히 이번에 우리 율비스에서 전자칠판 좋은 거 말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 재미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원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실제 책을 말로 읊는 게 아니고 눈으로 바로 확인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기본 강의 때 짚었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동그라미나 별표하는 게 그 자체이니까 그 체크된 거 보시면서 책 한 권을 이제 좀 이쁘게 단권화할 수 있는 길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본문을 쭉 보시다 보면은 그 점선으로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예전까지 객관식에서 한 번이라도 기출 문제로 언급된 것들은 일단 점선 그어놨고 그 중에서 여러 번 이제 반복되는 기출 지문들, 특히 핵심 단어에다가 까만 볼드체를 쳐놨으니까 그 까만 볼드체,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거기 위주로 보시는 게 입체적으로 책을 활용하실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런 거 제가 이제 전자칠판을 활용한 이번 기본 강의에서 꼼꼼하게 마치 이제 1:1 과외처럼 이제 자세히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제 최고 특징은 그 오른쪽 날개 부분을 활용해서 OX를 다 실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서는 전부 다 본문에 있는 건 다 만든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출처 표시만 따로 뗐지 점선 그어져 있거나 까만 볼드체 되어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실제 기출 문제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 중에서 맞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틀린 거 찾아서 빨리빨리 푸는 시험이니까 그 틀린 거 연습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집에서 틀린 걸로 처리된 것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바로 옆에 오답 노트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오답 노트를 쭉 풀어보면서 어디 부분이 틀렸다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어때요? 거기에 대한 공부 다 끝난 거고 그 감을 이제 시험장까지 잃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 객관식 공부입니다. 따라서 오답 노트 여기가 가장 이제 이 책을 활용할 때 팁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 이게 맨 처음에 서론에 있었던 권력 분립과 행정에서 말하는 행정법의 대상. 실질적 의미 하나인다. 어디가 틀렸냐? 해설이 여기 있는 거죠. 형식적 의미 행정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의미 행정도 행정법의 대상으로 한다. 여기하고 배치되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 의미 행정이 행정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이니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으시고 저랑 같이 이제 책에 예쁘게 이제 표시하면서 나중에 나의 중요도, 이해도를 체크하는 방안으로 활용하시고 본문은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도 있고 시험에 특화되는 판례 지문도 있으니까 구별해서 제가 이제 다 짚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바로 옆에 있는 오답 노트를 이제 풀어보시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항상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객관식의 가장 좋은 공부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형식적 의미 행정, 실질적 의미 행정, 겉보기, 속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은 요 다음 시간부터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 행정법 전체의 개관, 행정작용과 행정구제, 양자를 아우르는 게 행정법 서론이고 서론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 주제는 법체행정원리입니다. 이 법체행정원리, 사법심사 가능한 행정, 행정구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 이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을 우리가 형식과 실질로 양자 모두를 행정법의 대상으로 삼아서 행정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거에 행정법의 대상을 찾아보는 논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세한 내용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